시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특검이 다 하고 있는데요. 핵심 키맨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특검에 나왔어요. 예, 네.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떤가요? 이영선 지금은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로 불러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죠. 왜냐하면 체포했죠. 체포를 했어요. 아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오기는 혼자 자기 발로 왔지만. 네. 그런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많아서요. 중간중간 예. 설명을 해줘요. 예. 이영선 행정관은 예, 의상실에서 예. 최순실에게 전화를 주면서 옷에다 닦았죠. 아. 네. 그래서 최순실의 비서가 아니냐 이런 어허. 얘기가 많았죠. 아. 근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세월호 7시간 그 당일에 관저에 대통령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어요. 윤전추와 함께. 그러면 그날 누가 왔고 누가 나가고 대통령이 뭘 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언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나와서도요 한마디도 안 해요. 특검에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또 기자들이 물어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물론 현직에 그 사람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대통령 행정관 하고 있죠. 지금도 청와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충성심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97년도부터 박근혜 그 당시엔 의원 신분이죠. 의원 신분 때부터 경호원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그 유도 선수 출신이고요. 예. 운동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성심에 발로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입을 열어야 사실은 진실이 규명이 돼요. 국민을 봐야지 자기를 뽑아준 대통령 보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말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입을 좀 열게 할 수 있을까요, 특검이? 그래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영선 입을 안 열면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증거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거부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특검에 나와서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기치로 아줌마, 주사 아줌마 데려다 준 적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증거를 내밀었잖아요. 정호성한테 보는 문자 메시지 보내줬어요.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 아. 또는 뭐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이랬어요. 대장은 대장?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치로 아줌마 들어와서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기치로 아줌마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어. 그 다음 치료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자까지 있어요. 예. 그 정호성하고 나눈 문자에. 그거 드림이니까 있으니까 그랬나 보죠. 그러나 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래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예. 헌재에서도 그 헌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영선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예. 네. 이분이 원래 부속실 소속이었어요. 그랬었죠. 맞습니다. 근데 2015년에 경호실 소속으로 소속을 바꿉니다. 예. 그럼 경호실 자기 직속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직속 상관이 누구냐 하면 경호실 그 관저 부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예. 관저를 지키는 책임자가 관저 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경호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관저 부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속은 경호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봉근으로부터만 지시를 부속실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안봉근과 이영선과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밀스러운 일을 하길래 한 번도 관저부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럼 언제 출석해갖고 질문을 하니까 업무상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업무상 비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업무상 비밀 아닙니다.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안봉근,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된 자기 상관의 말도 듣지 않고 소속만 거기에 놓고 안봉근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비선 실세 모셔다 드리고 기치료 아줌마 모셔다 드리고 비선으로 의료 진료하는 사람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실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닦아서 드리고 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에 비서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흥분하지 아,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비서관 행정관 오래 못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무상급식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예. 정리합니다. 8시 30분에 윤전춘이 이렇게 증언을 하죠. 예. 8시 30분에 대통령을 만나서 예.
9시서부터 오전 중에 안봉근이 관저 있었다라고 윤전추가 증언을 해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증언을 맞춰봤더니 그 같은 시간에 오전에 이영선도 그 자리에 관저 있었던 있었습니다. 그럼요. 윤전추도 관저 있었습니다. 네. 이영선, 윤전추, 그 다음에 안봉근. 예. 그리고 이분들을 핵심적으로 연결하면서 청와대를 관여하고 있었던 비선 실세가 최순실. 그럼 이 시간에 예. 최순실과 같이 연결을 주고받으면서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가교 역할을 했던 3명이 있었으면 예. 그 순간에 최순실이 있지 않았겠냐? 혹은 여기에 시술하는 누군가가 또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게 가능한 추측이죠. 특검의 의혹인 예, 거죠. 의혹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안봉근, 이영선, 그다음에 윤전추. 근데 윤전추나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의상실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순실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전화도 그 대포폰이나 아니면 차명폰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최순실이 그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지난해 4월부터 또 10월까지 박 대통령하고 또 최순실 사이에서 570여 차례 차명폰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예. 이영선 행정관인데 예. 문제는 이때에 사용된 차명폰 이외에 또 차명폰들이 예. 되게 굉장히 많다고요. 많다. 그래 시기별로 차명폰을 개통을 했다가 네. 또 그게 일정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또 개통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이영선 명의로 개통된 건 차명폰입니다. 예. 근데 이영선 명의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개통된 것도 많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걸 대포폰이라고 그건 대포폰이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명폰이라고 하는 거는 윤전추 같은 경우에 윤전추 가족 이름을 빌려줬어요. 차명폰을 만드는 일에. 지금 차명폰 어디서 만들었냐고 봤더니 이영선이 군대 있을 때 자기 후임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었겠죠. 그때는 부대 원역이었겠죠. 그 사람이 제대하고 부천에서 휴대폰 가게를 열었는데 네. 거기 가서 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대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윤전추가 가족 이름을 빌려줘서 차명폰을 만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폰 이외에 대포폰도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명폰 대표폰을 만들어서 오래 쓰지도 않았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하고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 말은 뭐예요? 검찰의 뭐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나쁜 짓 한 거 알고 있는 거죠. 차명폰이나 대포폰은 주로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아니면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국정원도 일반인이- 써요. 국정원도. 아, 그런가요? 네, 국정원도 쓸 쓰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감옥 갈 뻔했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저는 그런 거 없는데 네. 그거 쓰는 사람들이 떳떳하면 왜 차명편을 씁니까?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아. 그걸 봤을 때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아유. 그런데 자 대포폰 쓰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 불법이죠. 대포폰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국회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통 2개씩은 갖고 전화기 다니시죠. 갖고 다녀요. 저도 전화기가 2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폰은 전화하면서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녹음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갤럭시 폰을 씁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폰과 아이폰 둘 다 전화번호를 노출시켜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왜 2개를 하나 몰래 쓰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맞으면서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전 보톡스 맞습니다. 그게 어쩌라고요.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러니까요. 예. TV 나가니까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맞습니다. 좀 맞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차명폰과 자기가 폰 2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예. 대통령이 예. 뻔히 자기 거 아닌 줄 아는데 이 폰을 갖고 최순실하고 지난해 4월서부터 10월까지 570회 동안 전화할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최순실을 얼마나 의지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순실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얼마나 전화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최순실이 이거 전화기를 잘 때 품고 잤대요. 혹시 전화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대통령이 한 라인인데 그 전화 오면 그거 받으려고. 두 번째 이거 한번 화장실에 빠뜨렸대요. 그랬더니 그거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드라이기로 말렸어요. 혹시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런 사실은 어떻게 알았어요?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요. 제가 신문을 잘 안 봐갖고 네. 제가 요즘 다른 방송에서 전모옥
이라고 하는 분하고 방송을 같이 하잖아요. 아, 네, 알죠, 알죠. 2004년도에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재밌는 게 네.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표였었죠. 회의하는데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특유의 화법 있잖아요. 예,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잠시 쉬는데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 얘기할 뻔했네. 전모옥 의원이 대표님 그러지 말고 보통 때처럼 어디 전화 좀 하고 오세요. 그 나가서 전화를 한 7, 8분인가 이 정도 하고 들어오면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다 결정을 해갖고 그러니까 전 의원님 얘기는 그때도 최순실하고 전화를 하고 결정을 하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 바로 그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썼겠죠. 예. 그럼 혼자 결정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결정 장애니까. 그럼 전화만 하고 오면 저가 없어지고 천막 당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 우리가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또는 어떤 국정 기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차명폰이나 대포폰이라고 하는 불법 행위까지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14년 4월 16일로 다시 갑니다.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지만 본관과 관저가 있습니다. 본관은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그렇죠. 관저는 대통령 숙소입니다. 예. 그렇죠? 예. 자, 본관에서 근무를 해야 할 안봉근, 예. 이영선, 윤전추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저로 갑니다. 예. 대통령은 일이 있어서 본관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 네. 관저로 모두 다 가 있어요. 예. 그럼 그날 무슨 일이 거기서 있었는데 예. 결국 지금 이영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이영선 입을 벌릴 지금 수 없나요?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영선은 아주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오늘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나 어제도 출석한 모습을 보면 예. 아예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반적으로요. 대통령이 300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이 지금 생사에 촉각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면 당장 집무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면 지하 벙커로 가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관저에 있으면서 도리어 비서관들이 관저로 와요. 이게 비상식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윤전추가 뭐라고 증언했냐면 9시에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갈 때 예.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머리였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2시에 청와대에서 토니앤가이 미용실에다 전화를 합니다. 예. 대통령이 머리를 만져야 되니 급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3시 20분에 머리를 만져요. 그렇죠. 윤전추가 목격했던 대통령은 근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머리 모양새를 갖고 있었는데 예. 3시간 뒤에는 머리를 만져야 되는 상황. 예. 그럼 누군가 머리를 흐트러뜨렸든지 예. 아니면 누워있어 머리가 눌렸든지 그렇죠. 아. 예. 올린 머리가 내린 머리가 됐든지 그렇죠. 네. 예. 뭔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낮에 아까 말씀 아침에는 멀쩡하게 머리가 단정하게 외출해도 될 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증언을 예. 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돼 다시 미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수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사이에 머리가 흐트러질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래서 거죠. 특검에서 예. 토니앤가의 원장 이미 이제 언론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예. 얘기해도 됩니다. 정 원장 예. 동생인 예. 정매주 씨를 최근에 비공개로 소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럼 이 정매주 씨는 뭐냐면 메이크업 담당입니다. 예. 도대체 대통령 메이크업 담당이에요. 실제로 네네. 정 원장은 머리 담당. 그래서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해갖고 정매주 씨를 또 소환했단 말이에요. 소환했죠. 맞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왔나요? 거기서는 아직까지는 보도된 건 없고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왜 2번을 갔냐? 아니면 아침에 멀쩡하게 있던 머리를 다시 해주러 간 이유가 뭐냐 하는 걸 따져 물었을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리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다는 증언을 하잖아요, 원장이. 아니, 머리를 만지려면 네. 남한테 잘 보이게 이렇게 정 의원님처럼 머리도 잘 만지고 보톡스도 맞고 이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그렇죠. 하는 게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흐트러뜨렸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뭔가 그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제서야 깨닫고 중앙제도본부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볼 때 혹시나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일부러 흐트러뜨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이미지를 조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르게. 예. 그리고 원래 처음에 세월호 사건의 어떤 그 심각성 이런 부분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직접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참 지난 오후에 가서 구명조끼 다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 이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이제 12시로 넘어갔어요. 예. 12시로 넘어가서 오전에 일단은 흔적이 10시에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9시부터 10시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현재 안 나와 있고, 그렇죠. 10시부터 12시까지도 무엇을 했는지 안 나와 있고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 김장수 외교안보 실장은 예.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기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네. 한쪽에서 팩스를 통해서 대통령에 보고를 했지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특검이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12시까지 행적은 현재까지는 9시부터 12시까지 찾지 못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12시에 전화를 해요. 예. 12시 전화를 하고 약 한 1시 전후로 해서 고용복지 비서관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은 나옵니다. 맞습니다.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거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때 통화를 했는데 오래 통화하지 않고 간단히 통화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상한 게 3시 20분에 들어와서 예. 정 원장 3시 20분에 들어와서 3시 40분까지 약 20분간 머리를 만졌습니다. 예. 머리를 만지고 예.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 회의를 해요. 예. 수석보좌관 회의를 합니다. 예. 그때가 4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 또 대통령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봐요, 이상해요. 40분까지 3시 40분까지 머리를 만지고 끝을 냅니다. 예. 머리를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 석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4시간 넘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하는데, 취재하는데 대통령이 거기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납니다. 예. 이거는 회의에 나타날 수 있는 외관 형상은 갖췄지만 예. 뭔가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있다. 그렇죠. 라고 의심을 해보는 해볼 거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의심까지 가능하냐면 예. 혹시나 시술을 하지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다 왜요? 만졌는데 나갈 수도 없는 왜 시술을 프로포폴을 맞고 덜 깨어났을 그럴 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단정적으로 그럴- 얘기하면 안 되죠.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특검은 시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특검이 다 하고 있는데요. 핵심 키맨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특검에 나왔어요. 예, 네.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떤가요? 이영선 지금은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된 피의자. 피의자로 불러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불렀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죠. 왜냐하면 체포했죠. 체포를 했어요. 아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죠. 오기는 혼자 자기 발로 왔지만. 네. 그런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많아서 중간중간 예. 설명을 해줘요. 예. 이영선 행정관은 예, 의상실에서 예. 최순실에게 전화를 주면서 옷에다 닦았죠. 아. 네. 그래서 최순실의 비서가 아니냐 이런 어허. 얘기가 많았죠. 아. 근데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문제되냐면 세월호 7시간 그 당일에 관저에 대통령 가장 근접거리에 있었어요. 윤 전 추와 함께. 그러면 그날 누가 왔고 누가 나가고 대통령이 뭘 했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증언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특검에 나와서도요 한마디도 안 해요. 특검에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또 기자들이 물어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 물론 현직에 그 사람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대통령 행정관을 하고 있죠. 지금도 청와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충성심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97년도부터 박근혜 그 당시엔 의원 신분이죠. 의원 신분 때부터
경호원을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그 유도 선수 출신이고요. 예. 운동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성심에 발로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입을 열어야 사실은 진실이 규명이 돼요. 국민을 봐야지 자기를 뽑아준 대통령 보면 되겠습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비밀스러운 일을 하길래 한 번도 관저부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럼 언제 출석해갖고 질문을 하니까 업무상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업무상 비밀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이 뭐라 그랬냐면 그건 업무상 비밀 아닙니다.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안봉근, 그러니까 본인의 소속된 자기 상관의 말도 듣지 않고 소속만 거기에 놓고 안봉근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비선 실세 모셔다 드리고 기초료 아줌마 모셔다 드리고 비선으로 의료 진료하는 사람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실 쫓아다니면서 핸드폰 닦아서 드리고 예. 이런 일 한 사람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비선 실세에 비서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그 비서관 행정관 오래 못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무상급식 받으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자 예. 정리합니다. 8시 30분에 윤전춘 이렇게 증언을 하죠. 예. 8시 30분에 대통령을 만나서 예. 대통령은 9시에 관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9시서부터 오전 중에 안봉근이 관저에 있었다라고 윤전추가 증언을 해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증언을 맞춰봤더니 그 같은 시간에 오전에 이영선도 그 자리에 관저에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윤전추도 관저에 있었습니다. 네. 이영선, 윤전추, 그 다음에 안봉근. 예. 그리고 이분들을 핵심적으로 연결하면서 청와대를 관여하고 있었던 비선 실세가 최순실. 그럼 이 시간에 예. 최순실과 같이 연결을 주고받으면서 청와대를 드나드는데 가교 역할을 했던 3명이 있었으면 예. 그 순간에 최순실이 있지 않았겠냐? 혹은 여기에 시술하는 누군가가 또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게 가능한 추측이죠. 특검의 의혹인 예, 거죠. 의혹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안봉근, 이영선, 그다음에 윤전추. 근데 윤전추나 이영선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의상실도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최순실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또 전화도 그 대포폰이나 아니면 차명폰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최순실이 그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보는 것이죠. 네. 지난해 4월부터 또 10월까지 박 대통령하고 또 최순실 사이에서 570여 차례 차명폰 대화를 할 수 있게 한 게 이제 예. 이영선 행정관인데 예. 문제는 이때에 사용된 차명폰 이외에 또 차명폰들이 예. 되게 굉장히 많다고요. 많다. 그래 시기별로 차명폰을 개통을 했다가 네. 또 그게 일정 정도 쓰고 난 다음에 또 개통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이영선 명의로 개통된 건 차명폰입니다. 예. 근데 이영선 명의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개통된 것도 많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걸 대포폰이라고 그건 대포폰이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명폰이라고 하는 거는 윤전추 같은 경우에 윤전추 가족 이름을 빌려줬어요. 차명폰을 만드는 일에. 지금 차명폰 어디서 만들었냐고 봤더니 이영선이 군대 있을 때 자기 후임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었겠죠. 그때는 부대 원역이었겠죠. 그 사람이 제대하고 부천에서 휴대폰 가게를 열었는데 네. 거기 가서 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 이름으로 여러 대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윤전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입을 좀 열게 할 수 있을까요, 특검이? 그래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영선 입을 안 열면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증거를 들이밀어도 끝까지 거부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특검이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기치로 아줌마, 주사 아줌마 데려다 준 적 있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증거를 내밀었잖아요. 정호성한테 보는 문자 메시지 보내줬어요.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또는 뭐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이랬어요. 대장은 대장?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치로 아줌마 들어와서 대장님 들어가십니다. 그 말은 기치로 아줌마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어. 그 다음 치료받기 위해서 대통령이 들어갑니다. 이런 문자까지 있어요. 예. 그 정호성하고 나눈 문자에. 그거 드림이니까 있으니까 그랬나 보죠. 그러나 간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헌재에서도
그 헌재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영선을 좀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 예. 네. 이분이 원래 부속실 소속이었어요. 그랬었죠. 맞습니다. 근데 2015년에 경호실 소속으로 소속을 바꿉니다. 예. 그럼 경호실 자기 직속 상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직속 상관이 누구냐 하면 경호실 그 관저부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관저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이기 때문에 예. 관저를 지키는 책임자가 관저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5년 경호실을 옮기고 난 다음에 관저부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소속은 경호실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봉근으로부터만 지시를 부속실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안봉근과 이영선과 최순실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 가족 이름을 빌려줘서 차명폰을 만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명폰 이외에 대포폰도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명폰 대표폰을 만들어서 오래 쓰지도 않았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폐기하고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아하. 말은 뭐예요? 검찰의 뭐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나쁜 짓 한 거 알고 있는 거죠. 차명폰이나 대포폰은 주로 조폭이나 사기꾼이나 아니면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국정원도 일반인이- 써요. 국정원도. 아, 그런가요? 네, 국정원도 쓸 쓰죠.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감옥 갈 뻔했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저는 그런 거 없는데 네. 그걸 쓰는 사람들이 떳떳하면 왜 차명편을 씁니까?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아. 그걸 봤을 때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아유. 그런데 자 대포폰 쓰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 불법이죠. 대포폰을 쓰면 안 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통 2개씩은 갖고 전화기 다니시죠. 갖고 다녀요. 저도 전화기가 2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폰은 전화하면서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녹음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갤럭시 폰을 씁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폰과 아이폰 둘 다 전화번호를 노출시켜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이 왜 2개를 하나 몰래 쓰지?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보톡스 맞으면서 안 맞았다 그랬잖아요. 전 보톡스 맞습니다. 그게 어쩌라고요. 근무 시간 아닐 때. 그러니까요. 예. TV 나가니까 좀 예뻐 보이고 싶어서. 맞습니다. 좀 맞으세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차명폰과 자기가 폰 2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네. 대통령이 예. 뻔히 자기 거 아닌 줄 아는데 이 폰을 갖고